때는 바야흐로 1990년 백두산의 유현상이 제작했던 야차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었지. 이 야차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무대를 하는 진짜 파격적인 컨셉의 댄스 그룹이었어. 난 요때 야차를 보면서 와 졸라 개쩐다 멋있다 했었거든. 이때 롤러스케이트 잘 타면 졸라 겐지가 나던 시절이었잖아. 그런데 웬 잘생긴 형아들이 그냥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무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겐지가 안 날 수 있느냔 말이야. 하지만 이 야차는 사실 일본의 아이돌 그룹 히카루 겐지의 컨셉을 표절한 그룹이었지. 이 야차의 롤러스케이트 겐지가 히카루 겐지 컨셉 표절인 줄도 모르고 겐지 난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살짝 좀 그래. 암튼 이 야차는 당시 이런 파격적인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런저런 복잡한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1집을 끝으로 해체를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이 야차가 배출해낸 배출했다긴 좀 그렇고 그냥 야차 출신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이 야차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잼의 조진수 그리고 벅의 김병수야. 오늘은 야차에서 활동했던 김병수가 결성한 그룹 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야차의 리더였던 조진수가 결성했던 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야차로 도입부를 장식해봤는데 야 나름 깔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깔끔하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벅스 벅하면 이렇게 벅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음원 서비스 벅스도 있고 또 NBA의 미러키 벅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음원 서비스 벅스의 벅은 곤충이라는 뜻이라 그룹 벅이랑은 의미가 아예 다른 거고 그룹 벅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바로 미러키 벅스인데 이 벅이 BUCK 숫사슴이라는 뜻의 복수형으로 그룹 벅이랑 같은 의미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미러키 벅스 경기를 볼 때마다 그룹 벅이 떠올랐었단 말이야. 또 어디까지 간 거야? 이거 미러키까지 가버렸네.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 벅은 1995년 데뷔한 댄스 그룹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야차 출신의 김병수 그리고 이 김병수의 군대 후임이었던 박성준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남성 2인조였어. 군대에서 만난 선후임이 그룹을 결성해서 가요계에 데뷔한다니 참 인연이라는 게 재밌어. 암튼 이 벅은 1995년 1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가면놀이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 가면놀이라는 노래 제목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노래지 하고 갸우뚱할 수 있는데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 이렇게 하기 알만한 그런 노래야. 그만큼 뭔가 크게 임팩트 없이 나름 그래도 히트를 쳤던 노래거든.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시 가요 톱10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던 노래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벅을 정확히 말하면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벅의 가면놀이가 당시 큰 임팩트 없이 조용하게 히트를 쳤던 게 이 노래는 괜찮았는데 김병수, 박성준 이 두 양반이 뭔가 좀 아재 같았달까? 생각해보면은 김병수가 72년생, 박성준이 73년생이었는데 당시 이 벅이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게 REF인데 그 REF도 성대현, 이성욱이 73년생이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REF랑 비교하면 뭔가 아재 같은 냄새가 났다. 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무대도 REF에 비해서 정말 뭔가 임팩트가 없었던 거지. 술술 잘 넘어가는데 먹고 나서 크게 기억이 안 남는 그냥 평범한 국밥집 국밥 같은 느낌? 바로 곧단 느낌하고 비슷했다는 거야. 그래도 폭망은 절대 아니고 정말 치열했던 96년 가요계를 생각하면 95년에 데뷔했다면서 왜 96년이냐고. 1집이 나온 게 95년 9월이고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게 96년 상반기였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활동은 96년에 한 거지. 아무튼 그 치열했던 96년의 가요계를 생각하면 벅의 1집 성적은 사실 엄청나게 선전한 거야. 1집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벅은 97년 2집을 들고 돌아오는데 이 2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문제의 노래 맨발의 청춘이었던 거지. 그닥 임팩트가 없었던 벅은 이 노래 하나로 가요계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로 남게 된 거지. 이 노래 덕분에 1집의 가면놀이가 가려져서 원히트 원더 그룹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거야. 근데 이런 오해라면 별로 기분이 나쁠 것 같지도 않아. 이 맨발의 청춘은 당시 어마어마하게 빠른 비트 그리고 적당히 뽕기 있는 멜로디와 패기 넘치는 가사. 사실 나는 이 노래는 이 가사가 킬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가진 거 하나 없이 오직 배짱밖에 없는 놈이 나 믿고 따라와라 그럼 이 세상 전부를 가져다 주겠다 그런 진짜 패기 쩌는 어떻게 보면 또 허세 가득한 가사잖아. 그런데 이런 가사가 그때는 공감을 받았던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이런 가사로 노래가 나오면 트로트 가사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댄스 그룹이나 아이돌 노래 가사로 이런 패기 쩌는 가사가 나올 수 있을
있을까? 나온다고 해도 요즘 친구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솔직히 지금의 나도 이런 가사에는 솔직히 공감하기 어렵거든. 팩이라기보다는 그냥 허세, 지키지 못할 약속 정도로 비웃어버리고 말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가사가 공감받을 수 있던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 특히나 97년 외환 위기로 그야말로 경제가 박살나면서 모두가 다 어렵던 시절, 진짜 뭐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해서 복학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단 말이야. 내 대학 동기 중엔 전역해보니 가족들이 살던 집이 없어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친구도 있었고, 전역해보니 도저히 복학할 환경이 안 돼서 학교 그만두고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친구도 있었고, 아무튼 정말 그야말로 모두가 다 어렵고 팍팍했던 시기에 맨발의 청춘 같은 노래가 그래도 힘이 돼줬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열심히 하는 나의 전성시대가 올 거라는 가사가 위로가 되었겠지. 술 한잔 걸치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던 그때 그 청춘들에겐 이 가사가 꿈이고 위로였던 게 아니었을까. 이 맨발의 청춘이란 노래는 지금 들어보면, 아니 요즘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노래도 촌스럽고 가사도 공감이 안 되는 노래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겐, 아니 뭐 당시 90년대 청춘들에겐 청춘 찬가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때의 어린 나눔은 이 가사에 격하게 공감했을 거고, 정말 가진 게 없었지만 뭔가 해낼 자신이 있었을 거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또 어딘지 모를 곳까지 와버렸구만. 암튼 이 맨발의 청춘은 진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사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선 1위를 한 번도 못 해봤어. 왠지 맨발의 청춘이랑 어울리는 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1위를 찍어버리면 언젠가는 열릴 거라는 나의 전성시대가 너무 빨리 열려버리는 것 같잖아. 하지만 이 맨발의 청춘이 1위는 못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나이트나 노래방에서 사랑을 받았으니 1위를 찍고 사라진 노래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닐까 싶네. 이후 벅은 98년 3집 성공시대를 발표했고, 이 노래도 맨발의 청춘의 그 느낌을 이어간 노래긴 했지만 맨발의 청춘 같은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어. 이후 1999년 4집도 발표했지만 이 앨범은 사실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실패를 하고 벅은 해체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그렇게 벅이란 그룹은 잊혀졌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노래 맨발의 청춘.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순수했던,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았던, 노래방에서 맨발의 청춘을 보기 터져라 불러 제끼던 나와 친구들이 떠오른다네. 그 시절 그래도 그땐 사다리가 남아있다고 믿었기에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네. 여전히 이 노래를 들으면 어깨가 들썩거리면서도 한편으론 코끝이 찡하다네. 비구니 그녀의 가슴은 불꽃인가 연꽃인가, 타오르는 욕망, 구도, 깨달음.